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번 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은 출석을 안 하고 변호인들만 나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죠. 정직 2개월 받은 데 대한 취소 소송 심리 2차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열리고 아마 오늘 중 밤늦게 쯤에 어떤 직무에 복귀를 할지 아니면 정직 2개월 사태가 유지가 될지 그 상황이 오늘 밤늦게 또는 뭐 내일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고초를 겪었죠. 가장 먼저 시작됐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조국 수사였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동학원, 또 사모펀드, 자녀비리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울산 그 시장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혐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재석 감찰무마, 지금은 라임 옵티머스, 또 월성 원전 이런 것까지 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를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지금 징계까지 받은 이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처음 수사를 한 조국 일가 사건 중에서 정경심 씨,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가 어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법정 구속이 된 상황에 대해서 4년, 아무리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 표창장을 뭐 위조를 하고 해서도 7개 스펙이 다 가짜라고 해도 징역 4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사실 호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위 인턴 뭐 스펙 이것도 큰 문제지만 실제로 징역 4년까지 받은 것은 사모펀드 관련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위반,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 금융실명제법은 차명으로 뭐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뭐 이야기해서 뭐 주식을 사고 그렇게 했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런 금융실명제 위반 이런 것 때문에 4년이 된 것이지 단순히 표창장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지금 민주당은 알면서도 다 호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정경심 씨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548쪽에 달합니다. 548쪽. 큰 아주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죠. 그래서 그걸 저도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훑어보고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548쪽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결국 정경심 유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정경심 씨가 자기 경력 증명서도 위조했다. 이거 하나 있고 하나는 조국의 서성인 한인석 교수도 조국에게 등을 돌렸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경심 씨가 35년 전에 다녔던 회사 경력을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동양대학교 그 표창장 위조 혐의가 불거졌을 때 상당히 의혹이 많았죠. 그런데 재판장이 이것을 의혹 수준을 넘어서 확정을 한 확신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파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5년 전에 다녔던 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씨 쪽은 재판 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경심 교수는 큰 맹이라서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무슨 뭐 총장 직인을 잘라내서 갖다 붙이고 뭐 스캔하고 뭐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러니 뭐 정경심이 위조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진짜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큰 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큰 맹이 아닌 것이 확인이 사실상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법도 사실상 비슷하게 됐습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가 압수수색을 했었죠. 거기서 정경심 씨 과거 경력 증명서를 발견을 했는데 파일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기업의 무역부에 다녔는데 하나의 파일에서는 1985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A 주식회사 무역부에 근무했다. 그 경력증명서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복사본, 이 파일이 이동을 하면 복사본은 표시가 다 됩니다. 파일 그 이력에. 복사본이 있는데, 수정본이죠. 수정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종 경력 기간이 8년 2개월로 대폭 늘어납니다. 3년 5개월에서 8년 2개월. 같은 회사, 무역부. 자, 그것이 결국은 원래 있던 3년 5개월짜리 경력증명서를 그 회사로부터 받았겠죠. 그것을 8년 2개월로 늘렸습니다. 가짜로 부풀려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수법이 동양대 표창장,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만드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만들 때 이용된 것이 아들, 그 조국 씨의, 정경심 씨의 아들은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직인이 붙어 있는 그 표창장이 있죠. 거기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직인 파일을 떼냅니다. 떼내서 스캐너를 해서 떼내서 그것을 가짜로 만드는 조민 씨 표창장 뭐 어쩌고 해서 그 밑에다가 그것을 갖다 붙이죠. 오려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파일 가지고. 자, 그래서 새로 가짜를 하나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정경심 씨가 다닌 무역회사의 경력증명서도 처음에는 이 3년 5개월짜리를 8년 2개월짜리를 변경한 뒤에 새로 이제 파일을 만드니 또 그것도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회사 대표 직인 똑같습니다. 회사 대표 직인을 오려 떼내서 그것을 스캔해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 근데 그 기간이 그 날짜가 검찰에 따르면 총장 직인을 위조해서 가짜를 만든 게 2013년 6월 16일입니다. 조민 씨께. 그런데 본인이 이 경력증명서 수정한 것이 한 2달 후입니다. 2013년 8월 무렵입니다. 그러니 그때 벌써 이렇게 딸 것도 하고 본인 것도 하고 다 한 거죠. 다 가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가짜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때 2013년 8월 무렵이면 동양대 재직할 초기 무렵이니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그거는 지금 판결 대상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이 본인의 경력증명서까지 경력증명서 뭐 본인이 안 하시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PC에서 발견된 건데 자 아주 뭐 컴퓨터를 잘 할 줄 안다. 그래서 들통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최종 경력을 늘린 경력증명서 새로 만들면서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론에 붙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실제 직인이 찍힌 아들 상장을 스캔한 뒤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딸의 표창장에 덧붙여 위조를 했다. 이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주장을 자기 경력증명서도 저렇게 가짜로 만드니 이것도 그렇게 했었겠다 해서 재판부가 확신을 갖게 된 유죄 심정을 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파일은 그 총장 직인 파일이 붙은 가짜 그 표창장은 박지원 전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뭐 핸드폰 안에 나에게도 왔다 하면서 공개해준 그 표창장입니다. 그 파일을 갖다 오려 붙였는데 본인의 경력증명서도 똑같은 식으로 파일을 갖다 그 직인을 갖다 오려 붙이는 그런 수법을 쓴 겁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피고인이 문서를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 붙여서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계속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유지할 수 없다 이랬는데 그것을 일축해버린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판결문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한인석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대 가짜 인턴 증명서도 이번에 유죄로 인정을 받았죠. 서울대의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심포지엄에 참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 인턴을 하면서 그 심포지엄도 그 일환이어서 참석을 했다. 이것이 정경심 조민 씨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재판을 하면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막 내세워서 이 조민을 그때 심포지엄에서 봤다. 이 증인들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증인들도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의 한영고등학교 친구, 뭐 스펙 품앗이 했던 그 학생도 와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겠죠. 센터장. 조국 씨도 그때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 관여는 했지만 센터장이 모든 걸 주관을 하니 센터장이 아니 본인이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동료 교수 그리고 한인섭은 조국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의 딸이 내가 센터장으로 했는데 거기 와서 인턴을 했다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2009년에 한인섭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한인섭 교수가 검찰에서 나 세미나에서 조민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조사를 한인섭 교수가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죠. 취재도 안 되고 그랬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9월에 검찰 수사를 한인섭 교수가 받으면서 당시 세미나 장안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을 본 기억은 있으나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 한인섭 교수는 조민을 본 적이 없고 조국으로부터 소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적인 유죄 판결의 단서가 됐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정경심 씨도 2심 재판받고 하지만은 조국 씨 재판이 또 주목이 됩니다. 조국 씨가 과연 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 공범이라는 공모했다는 표현을 두세 차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조국 씨 재판도 실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조국을 수사를 하다, 조국 일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다 지금 징계위에 해부돼서 정직 2개월을 받고 오늘 행정법원에서 2차 심리를 받는 그런 상황. 한쪽은 수사를 하면서 고초를 받은 쪽, 한쪽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범죄 수사를 받은데 그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매도하고 프레임을 만들었던 그 양쪽의 운명이 지금은 하나씩 아마 진실적으로 엇갈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